2016년 12월 전 세계의 인스타그램은 이 정체불명의 주황색 사각형에 점령당했습니다. 아무런 정보도 설명도 없었지만 모두가 열광했죠. 바하마의 맑고 투명한 바닷물과 아름다운 섬을 배경으로 한 한 편의 홍보 영상이 전 세계 젊은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SNS와 홍보 영상에는 슈퍼모델과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등장해 역사상 가장 호화로운 음악 축제를 예고합니다. 상상해보세요. 눈앞에는 에메랄드빛 바다가 펼쳐져 있고 사람의 발길이 드물던 모래 해변에서는 유명 슈퍼모델들이 함께하는 파티가 개최됩니다. 밤에는 현란한 조명 속에 화려한 해변 콘서트가 예정되어 있었죠. 주최 측은 호화빌라, 유명 셰프의 만찬, 세계 최정 상급 아티스트들의 공연이 기다리고 있는 이 축제를 바하마의 외딴 섬에서 변혁적 경험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참가를 꿈꾸며 열망했던 이 축제의 이름은 화이어 페스티벌이었죠. 화이어 페스티벌의 프로모션 캠페인은 단순한 축제 홍보가 아니었습니다. 정보의 공백을 욕망으로 채우는 역사상 가장 완벽한 디자이러빌리티, 열망의 설계였습니다. 켄덜 제너, 벨러 하디드 등 400여 명의 인플루언서들이 샵 화이어 페스티벌 해시태그를 올리며 SNS를 달궜습니다. 순식간에 전 세계 젊은이들의 피드가 이 꿈의 축제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홍보 문구대로 이 시대의 최고의 문화 경험으로 불릴만한 축제였습니다. 페스티벌의 아이디어와 프로모션은 수많은 젊은이들을 매료시켰고 티켓 가격은 수천 달러에 달했지만 이 축제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열망은 고가의 티켓을 48시간 만에 모두 매진시키며 이벤트의 성공을 예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축제의 날, 전세기에 오른 참가자들은 벅찬 설렘 속의 바하마 섬으로 향합니다. 꿈꾸던 파티가 기다리는 바하마 공항에는 그들을 꿈의 공간으로 데려갈 기다란 리무진이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바하마 공항에서 그들을 기다린 것은 검정색 리무진이 아닌 노란색 스쿨버스였습니다. 축제 장소에 들어서자 눈앞에 펼쳐진 것은 럭셔리 빌라가 아닌 비바람을 맞기도 버거워 보이는 하얀색 재난 구호용 텐트였죠. 약속되었던 호화로운 만찬 대신 그들에겐 하얀 스티로폼 박스에 담긴 치즈 샌드위치 한 조각이 제공되었고 마실 물조차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상황은 더 심각해졌죠. 갑자기 쏟아진 비로 현장은 금세 진흙탕이 되었고 침대 매트리스들은 흙바닥에 방치된 채 젖어갔습니다. 심지어 들개들까지 돌아다니며 난장판이 되었죠. 꿈의 축제는 한순간에 악몽으로 바뀌었습니다. 급기야 SNS에서는 이 참상을 두고 인스타 부자들의 헝거게임이라는 조롱마저 등장했습니다. 여러 아티스트들이 불참을 알려오며 공연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분위기는 절망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불안에 휩싸인 채 섬을 떠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항공편은 잇따라 취소되고 연기되면서 일부 사람들은 공항 터미널에서 밤을 지새웠고 어떤 이들은 활주로에 발이 묶여 비행기 안에 몇 시간씩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결국 축제 첫날부터 터져나온 분노와 혼란으로 화이어 페스티벌은 전면 취소되기에 이릅니다. 주최 측은 부랴부랴 사과하며 행사를 연기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미 상황은 통제불능이 되어버렸죠. 이렇게 화려하게만 그려졌던 환상적인 꿈의 축제는 단 하루 만에 재난의 현장으로 변하면서 역사상 유례없는 대참사로 끝을 맺었습니다. 이후 사기와 부실 운영에 대한 수많은 소송이 이어졌고 이 축제의 제안자이자 설립자인 빌리 맥화랜드는 사기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화이어 페스티벌은 단순한 사기 행각에 불과했던 것일까요? 디자이너로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행사의 주최 측에겐 아이디어만 있었고 계획이 없었습니다. 물리적 제약, 인프라, 물류 예산, 이 모든 지루한 타당성 검토를 무시한 대가였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그들에게 결핍되어 있었던 것은 계약 내용을 성실하게 지키고자 하는 진정성과 중요한 조건, 내용을 공유하는 실무 차원의 커뮤니케이션이었습니다. 화이어 페스티벌은 원래 유명한 마약왕 파블로 에스코바르가 소유했었던 바하마의 노먼스케이 섬에서 개최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설립자인 빌리가 섬을 임대했을 당시에 이 섬의 소유자들은 빌리에게 파블로 에스코바르의 이름을
절대 언급하지 말라는 엄격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빌리는 슈퍼모델들이 등장하며 크게 바이럴되었던 첫 번째 홍보 영상에서 원스 온드 바이 파블로 에스코바, 한때 파블로 에스코바르가 소유했었다는 자막을 띄웠고, 이를 본 소유자들은 즉시 빌리와의 계약을 취소하고 그와 관계자들을 섬에서 쫓아냈습니다. 빌리는 섬 소유자들의 당부가 담긴 계약을 지키지 않았고, 홍보를 맡은 팀은 섬 소유자들이 당부한 내용과 계약 내용을 알지 못했죠. 오히려 언급해서는 안 될 사항을 페스티벌의 차별화와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의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로 활용했습니다. 빌리는 축제 장소로 다른 곳을 찾아 바꿔야만 했고, 제작팀에게 축제를 계획하고 환경을 조성할 시간은 단 6주밖에 남아있지 않았죠. 통상 12개월, 즉 1년을 준비해야 하는 규모의 뮤직 페스티벌을 건물은 물론 빌라조차 없는 버려진 개발 부지 위에 6주 만에 기획하고 건설해야 한다니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화이어 페스티벌 사태는 철저한 기획과 준비, 그리고 정직한 실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증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SNS 마케팅이 화제를 모으고 기대에 가득 찬 고객들이 기꺼이 지갑을 열어 매출을 올린다 해도 내실 없는 계획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대표적인 교훈을 남겼죠. 이미 수년이 지난 지금도 유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비전, 화려한 데모 영상. 하지만 현실은 발열, 배터리 부족, 작동하지 않는 기능들.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제2의 화이어 페스티벌이 되지 않으리란 법이 있을까요? 이제 이러한 실패에서 배움을 얻어볼 차례입니다.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 힘, 그것이 바로 기획입니다. 디자이너는 꿈을 꾸는 사람인 동시에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사람입니다. 디자인 기획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환상을 현실에 착륙시키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본 수업 AI 산업 디자인 기획에서는 화이어 페스티벌의 경우처럼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은 문제점들을 찾아 앞으로 우리가 기획할 혁신이 현실에서 성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대안을 구현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과정과 방법, 도구들을 학습하게 됩니다. 디자이러빌리티, 사용자가 원하고, 피저빌러티, 기술적으로 가능하며, 바이어빌러티, 지속 가능한 가치를 지닌 새로운 상품, 차별화된 디자인의 토대를 다지는 법을 탐구하게 될 것입니다. 자, 모두 준비되셨나요? AI 산업 디자인 기획호 지금 출발합니다.